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남다른 10대들의 취업 전략 알아보는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고졸 취업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은 고졸 취업이 가능한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교원 구몬에서는 빨간펜 일반 사무 계약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1월 20일 자정까지입니다. 코오룡 인더스트리 FNC 부문에서는 슈콘마보니 원부자재 관리를 담당할 분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재화 관련 업종에서 3년 이상 경력을 지닌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1월 25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에이스 침대에서는 가구 영업팀 직영점 판매 매니저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가구 업종에서 경력이 5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1월 27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스 신용정보에서는 콜센터 상담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고요. 유관 업무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월 31일 자정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1부에서는요. 특성화고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또 고민도 덜어주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구 마케팅 고등학교의 진선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저희가 지난주보다는 날이 많이 풀렸죠. 그쵸? 네. 미세먼지도 좀 깨끗해진 것 같아서. 지난주에 좀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마지막 졸업이 한 달 남아가지고 네. 이제 마지막 취업 요 시즌이 좀 짧아요. 명절 네. 전에 조금 취업을 애들이 있어서 요 마지막에 이제 취업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공채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 2학년 친구들은 요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취업 역량을 조금 더 높이는데 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아마 2학년 친구들은 내년 이제 NCS 시험과 더불어 요런 공부들 뭐 자격증 공부들 요런 거 하느라고 특성화고 친구들은 이 겨울 방학이 굉장히 바쁩니다. 네.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이 좀 확정된 친구들은 이 시간이 참 꿀같은 시간일 텐데 또 아직 준비 못한 친구들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좀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좋은 소식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자기소개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가장 좀 기본적이지만 또 어렵기도 한 자소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라는 것들을 콕 집어서 전해주셨거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좀 반대로 성공한다 이런 자소서도 좀 소개해 주실 거죠?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실패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실패 경험이 뭐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기도 한데 이제 성공과 좀 같이 이야기를 해서 지난주 방송과 함께 연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공하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자소서를 쓰면 좋을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잘 쓴 자소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랬더니 1위가 역시 핵심을 명확하게 딱 가지고 있는 자소서. 항목별로 이 학생이 이 지원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가 딱 드러나는 자소서. 되게 쓰기 어렵죠. 이 명확하게 쓰여져 있으면 내용이 뭐 어떻든 간에 이게 이제 한 거의 45%, 50% 가까운 핵심이 정확한 자소서는 딱 마음에 와닿는다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직무라든지 아니면 또는 회사의 인재상이라든지 또 회사 홈페이지를 좀 꼼꼼히 잘 살펴봤는지가 좀 잘 드러나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자소서가 이제 한 30% 이상. 그리고 세 번째는 관심입니다. 언제부터 이 직무와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왔는지가 좀 녹여져 있는 자소서. 그다음에 네 번째는 결국은 이제 회사를 잘 알고 능력이 뛰어나다면 결국은 이제 적응도인데요. 성향이나 장단점, 개성 등이 잘 드러나는
드러나 있는 자소서, 그리고 마지막은 그런 자소서들이 잘 기반이 될 만한 정말 경험 위에, 이게 그냥 말로만 저는 성실합니다, 저는 이 회사를 충분히 알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아마 믿음이 안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라는 것들이 좀 잘 녹여져 있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마 실패하는 자소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길게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요즘은 사실 말을 시작하면은 잘 못 끊어서 짧게 네.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네네, 짧은 자소서, 간결한 자소서, 예, 뭐 무작정 짧은 것보다는 좀 내용이 함축적이지만 간결하게 읽을 수 있는 자소서가 성공하는 자기소개서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요, 다 끄덕끄덕 하게 되거든요. 이게 딱 들었을 때는 맞아 이거지 하는데 실제로 이걸 적용을 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네, 짚어봤잖아요. 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래서 5가지 원칙, 뭐 원칙이라기보다 좀 이런 기준으로 쓰면 좋겠다. 첫 번째는 간결하게 쓰자. 예, 말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두 번째, 솔직하게 쓰자. 세 번째는 좀 참신하자.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없어야 된다. 그다음 네 번째는 좀 일관적으로 쓰자. 가장 일관성 얘기할 때 아이들이 선생님 일관성이 뭐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네. 하다못해 아주 쉽게는 그랬습니다일 건지 그래 썼습니다였을 건지, 이런 어떤 어미나 또는 뭐 접두사나 뭐 이런 형용사를 쓰거나 이럴 때 약간 국어학적으로 쓰는 문장의 연습이 좀 그래서도 필요한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객관성. 누가 봐도 어떤 그냥 자신의 생각이나 주관적인 걸 물론 담는 게 자기소개서긴 하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냥 정말 혼자만이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첫 번째 원칙, 간결성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글을 쓰다 보면 계속해서 겹문장이 늘어나요. 이렇게 좀 단일 문장으로 딱 임팩트 있게 쓰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것도 쓰고 싶고 저것도 맞아요. 쓰고 싶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럼 자기소개서를 간결하게 쓰려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핵심 단어를, 내가 어떤 단어를 핵심으로 쓸 건지를 먼저 좀 단어를 뽑아냅니다. 그럼 이제 좀 핵심만 쓰게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성실함을 쓸 건지 아니면 책임감을 쓸 건지 리더십을 쓸 건지 그 단어에 맞는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필요한지를 좀 먼저 뽑아내는 연습이고요. 이제 간결하게 쓰려고 하다 보면 우선 문장이 길어지지 않으려면 접속사를 많이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네. 이러면 이제 길어지거든요. 그렇죠. 저는 같은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접속사를 조금 짧게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제일 못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선생님 저 다 써가지고 왔어요. 근데 딱 썼는데 100자 이내로 써야 되는데 학생들이 쓴 건 막 1000자쯤 써와요. 아, 예. 이제 분량 중요하죠. 네, 분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량을 지키는 거는 뭐 어떤 포털 사이트에 가면은 그 분량 글자 수 세기가 요즘은 잘 되어 있는데요. 일단 분량 안에서 써야 되는 게 우선 간결성을 지키는 원칙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좀 짧게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좀 내가 쓰고 싶은 말만 쓰는 절제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글을 좀 쓰고자 하면 어떤 주제를 딱 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말도 쓰고 싶고, 이 말은 꼭 써야 되는데 이게 포인트인데 쓰다 보면 끝도 없이 네, 늘어지는 맞아요. 게 이제 글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걸 좀 어떻게 줄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쓰고 싶어요, 선생님. 이게 자랑거리인데요. 네, 다 라고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먼저 학생들한테 소제목을 좀 써보자. 여기서 네가 꼭 쓰고 싶은 거, 이것만은 내가 여기서 안 쓰면 안 되겠는 거를 소제목으로 만들어서 우선 쓰고 나면 사실은 그걸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소제목이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소제목을 먼저 쓰고 내용을 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내용을 써놓고 그 안에서 소제목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을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네. 네가 쓰고 싶은 멋진 소제목을 한번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경험을 근거로 이야기를 쓰다 보면 많이 쓸 수가 없어져요. 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줄줄이 써놓고 거기서 소제목을 뽑으려고 하면
이 단어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들어가야 될 것 맞습니다. 같고 좀 이렇게 간결함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즘 자소서가 조금 짧고 굵게 쓰고 이렇게 좀 글자 수가 많이 제한이 되어요. 많이 읽기 싫으신 것 같아요, 인사 담당자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쓰고 싶은 말만 쓰려고 하다 보면 첫 번째 방법, 먼저 매력적인 소제목을 만들어서 내가 이 제목 안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내용을 좀 만들어내는, 그래서 소제목을 잘 쓰면 사실은 좀 간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좀 말씀드려보면 뭐 제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도전을 좀 많이 했던 친구구나. 그런 사례를 하나 정도 쓰면서 자소서를 만들어 보면 한 4-5줄 안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 수가 네.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원칙 두 번째는 이제 솔직성인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즘 자소설이라고 할 만큼 글을 쓰다 보면 뭔가 이게 좀 밋밋한 것 같아서 극적인 장치를 하나 좀 써야 되지 않나라는 네네네. 압박마저 드는데 이렇기 때문에 좀 솔직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성공된 자소서 좀 많이 봐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게 자소설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좀 많이 애들이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근데 이제 저희 특성화고 친구들의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이제 부족한 점이라면 부족한 점인데 많은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제 대졸자들이나 경력자들보다는 이제 사회 경험도 많이 없고 또 어른들과의 대화 경험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고작 대화를 많이 하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자기의 경험을 조금 더 유연하게 또는 이제 거짓돼 보이지 않게 쓰는 이런 방법도 사실은 대화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쉬운데 예. 저희는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어려운 수식어를 많이 쓰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네. 어른들이 쓰는 말 또는 방송에 나오는 이런 용어들을 뜻도 모르는데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자제하다 보면 그냥 인사 담당자들도 너희가 특성화고 졸업생인 걸 알죠. 그러다 보니까 너희만의 단어로도 충분히 솔직하고 담백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어른의 흉내를 내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너희 수준에 너희답게 쓰는 게 가장 좋은 솔직한 그런 자소서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합니다. 네. 다음 원칙이 저는 제일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소서를 쓸 때마다 정말 머리를 감싸지고 나는 왜 이게 안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참신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걸 참신하게 쓸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요즘 그래서 그 창의성 교육도 제가 좀 받으러 가보고 어제는 제가 좀 그 명상법도 네. 좀 배우러 가봤는데 오, 네. 그 명상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의 호흡과 자기의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어떤 참신함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제도 참 어렵다. 막 이런 네. 생각을 했어요. 오.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들아, 그냥 뭘 멋있는 걸 만들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참신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참신하기 위해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대국민의 단축 아이콘이죠. 컨트롤 C, 컨트롤 V. 예, 네, 복붙 복사, 안 됩니다. 붙여넣기. 복붙. 예. 이건 적어도 하지 말자. 예. 적어도 그것만 하지 않으면 뭐 반은 참신하다라고 맞아요. 얘기한다. 100% 뭐를 들킵니다, 이거는. 예, 네. 창의적으로 쓰려고 막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안 봤던 단어이거나 인터넷에 우와 멋있다 이거 되게 창의적이야. 근데 인사 담당자들은 다 알아요. 이미 봤죠. 네. 그래서 이미 봤어요. 복사 붙여 넣기는 하지 말자. 다만 좀 좋은 문장이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이건 어디서도 안 봤던 문장인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신하게 쓰려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창의력 공부를 하나? 뭐 그거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적어도 남의 걸 그대로 가져오지만 않더라도 나만의 이야기가 창의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이제 모호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나만의 이야기를 해보자. 근데 요즘 청소년들이요 진짜 창의적이거든요. 네. 어떻게 저런 단어를 막 이렇게 오. 생각해낼 정도로 요즘 그 압축 단어를 사실 자소서에 쓰면 안 되기는 하는데 네. 아이들이 만들어낸 그
짧은 단어들을 보면 정말 창의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도 모르는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너희는 충분히 창의적이야. 다만 이게 이제 뭐 비속어나 이런 것만 아니라면 너희의 언어들을 너희가 충분히 잘 만들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아이들하고 웃으면서 하는데 네. 예, 베껴내지만 않아도 창의적일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겠죠. 그럴 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좀 상담을 해주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맨날 스토리텔링 이런 얘기 좀 많이 스토리텔링.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컨설팅을 할 때도 사실 외부 컨설턴트 분께서 오셨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띄어쓰기나 뭐 오탈자 이런 거는 해주실 수 있는데 사실 자소서 컨설팅이 제일 어렵거든요. 맞아요. 이 아이를 잘 모르고 이 학생의 역사를 모르면 사실은 자소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자소서를 쓸 때 항목을 놓고 쓰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의 얘기를 먼저 해봐. 너 어떤 거 좋아해? 남자친구 사귀어 봤니? 또는 뭐 교회 다녀봤니? 뭐 교회 오빠 만나봤니? 뭐 친구들하고 어떤 얘기를 주로 해? 너는 뭐 노래방에 가면 어떤 노래가 18번이야?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통해서 이 아이의 성향이나 가지고 있는 감성이나 이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쭉 하다 보면 얘가 갖고 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게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한 가지 사례를 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회사의 인재상과 그다음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잘 접목시킨 예. 제가 지금까지 스토리텔링으로 만든 자소서를 가장 잘 썼었다고 저는 사실 되게 생각이 많이 들었던 그 자소서의 예를 좀 한번 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땡땡 화재입니다. 네. 땡땡 화재의 그 광고 같은데 보면은 차태현 씨가 나와가지고 따뜻한 봄을 바라봅니다. 뭐 이런 네. 광고가 있었어요. 당신의 봄. 네, 당신의 봄. 땡땡땡. 그 기억나시죠? 알죠. 네네. 근데 저희 학생들이 너무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이 땡땡사거든요. 예. 예. 어떤 친구들은 1학년 때 너의 꿈이 뭐니? 그러면 여기 회사 들어가는 게 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예, 많이 좀 그런데 그게 꿈이 돼선 안 되잖아 라고 제가 이제 얘기는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여길 너무너무 선호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친구가 어떤 걸 좋아하냐면은 좀 되게 엉뚱한 친구인데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쇼윈도에서 한참을 이렇게 쳐다본대요. 그 안에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이 되게 궁금한 친구예요. 호기심이 되게 많고 네. 항상 뭘 이렇게 들여다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서도 너는 어떤 걸 18번으로 불러? 그랬더니 노래를 얘기 안 하고 그 노래방 화면에 나오는 화면이 그렇게 자긴 재밌더래요. 그래서 너는 되게 관찰력이 좋은 아이구나. 그러면 너의 그동안의 학교 생활을 좀 잘 들여다보자 라고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자소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왔어요. 지금 아마 화면에 좀 나가고 있을 텐데 땡땡 화재만의 희망을 봄. 네,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경험의 봄입니다. 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생과일 주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했는데 손님께 과일을 직접 보여드리고 진심 어린 응대를 통해서 일을 해결해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 좋은 참신한 경험을 해본 거죠. 네. 네, 이게 그 봄이라는 단어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친구가 이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냈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봄. 앞서서 뭘 봤을까? 인사 담당자한테는 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이 친구가 앞서 봤던 건 이런 거였어요. 경진대회를 좀 나가서 노력했던 미래에 자기를 투자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하는데 앞서 봄. 나는 앞서서 내 미래를 들여다봤다.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네. 세 번째는 땡땡 화재에 입사하게 된다면 경험의 봄과 앞서 봄을 통해서 고객의 불안한 생활을 색다른 봄으로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다. 제가 네. 이 친구의 스토리텔링을 보고 너는 크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네. 했었는데요. 이 친구가 사실은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엉뚱하다라고 선생님들은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이 친구의 그런 엉뚱한 호기심이 결국은 아주 좋은 스토리텔링의 자소서를 그러니까요. 좀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친구는 이걸 통해서 이제 면접도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약간 엉뚱했던 거지만 그래서 또 되게 다친 경우가 많았대요. 넘어지고 부딪히고 이걸 자기가
이런 이제 어머니가 드러났던 보험을 통해서 네. 많은 이제 혜택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는 여기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 공부를 잘하고 또는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자신의 경험과 생활과 이 모든 것들이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졌던 이 친구의 합격 수기는 예. 저한테도 참 오. 성공담으로 받아들여졌고요. 제가 네. 후배들한테도 되게 많이 이렇게 노력한 흔적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사례로 제가 늘 이제 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자소서에 그 정도 경험담이면 이 보험회사에는 정말 필요한 인재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작성 원칙 네 번째입니다. 일관성인데요. 이건 뭐 당연하죠. 네. 네, 이제 시점의 일관성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난이도의 일관성,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붙을 하다 보면 여긴 문장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나왔는데 네. 뒤에는 애기 유치원생 같아. 맞아요. 바로 이제 들켜지거든요. 문체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네, 없어요. 그래서 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거의 다 처음부터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텐데요. 뭐 어조나 이제 문체나 이런 것들이 누가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를 이 일관성에서 사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컨설팅을 받을 때도 이야기의 스토리 전개를 많이 바꿔놓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제가 컨설턴트 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내용의 이야기를 내가 고쳐주지 않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같이 이야기를 해주면 본인의 이야기로 적도록 이렇게 네. 컨설팅을 하도록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야 일관성을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테마를 잡았다면 앞에서 이제 스토리텔링 이야기할 때 했던 것처럼 뭐 어떻게 내가 소제목을 잡아서 갈지에 대한 부분도 도전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전략적으로 했던 어떤 소제목들이었다면 조금 뒷부분에 가서는 그걸 조금 부드럽게 유연하게 네. 좀 보여지는 것들도 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었을 때 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관성을 잘 지켜야 스토리를 이제 보여졌을 때 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요 일관성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일관성을 유지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걸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원칙을 지켜서 쓰자라고 하면 그래도 어렵죠. 그래도 어려워서 자, 그러면 이제 법칙을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요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보통 저희 친구들이 참 영어를 싫어하는데 네. 영어로 얘기하면 또 이해가 빠를 때가 있어서 스타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이제 저희 학생들에게 스타, 요즘 뭐 방탄소년단 스타 아주 뜨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막 얘기하면 방탄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하다가 자 하고 이제 나오면 어려워하는데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츄에이션의 S예요. 시츄에이션 이런 건 이제 친구들이 조금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단어인데 상황인 거죠. 네.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스크 그 상황에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또는 이제 어떤 목표가 있었는지를 이제 태스크에서 좀 얘기하고요. 액션의 A입니다. 액션. 말 그대로 나는 여기서 어떤 행동을 내가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이 액션을 얘기할 때 많은 친구들이 함께한 행동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좀 내가 그 안에서 해냈던 역할에서 내가 요렇게 했더니 좀 잘 됐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 노력 또는 내 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액션에서 많이 나올 수 있게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R이에요. 스타의 R. 그래서 리절트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거죠. 근데 이 결론을 얘기할 때는 친구들이 선생님 꼭 좋은 결론이 나온 것만 그럼 얘기하나요? 라고 하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뭐 결과가 좋았을 수도 있지만 실패하는 결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거짓으로 실패를 했는데 잘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 상황에 내가 노력을 이렇게 했지만 실패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실패를 극복했다 쪽으로 좀 풀어내면 결국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다시 해보면 상황이 있었고 내가 그 안에 어떤 목표와 역할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런 행동으로 내가 해냈고 결국 노력을 이렇게 했고 그런데 결과 실패했거나 성공했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실패보다는 성공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좋기는 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 더 제가 요즘은 요 스타 기법에 이어서 이제 V
선생님 부위는 뭐죠? 라고 하면 이제 비전을 좀 함께 담아보자. 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회사에 와서 이런 비전까지를 담아서 요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도록 요렇게 맞춰서 좀 작성해 보도록 제가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좀 쓰기 어렵다 싶을 때는 그냥 스타 기법처럼 네. 이렇게 STL 써놓고 거기에 맞춰서 좀만 적어봐도 바로 이렇게 뚝딱 한 예시 정도 나올 것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네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을 텐데 저희 학생들이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학교 다닐 때 어떤 활동을 제일 기억나냐고 하면 체육대회. 그렇죠. 네, 소풍. 네. 네, 배구대회, 체육대회, 소풍 이런 걸 많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이야기가 되게 비슷해질 수 있어요. 학교마다 뭐 그 구기 종목에서 내가 뭘 했고 이런데 이제 이걸 좀 이제 구조적으로 잘 써보자라고 하면 이제 시츄에이션 뭐가 있었냐면 뭐 구기 종목을 했는데 여기 뭐 수행 평가를 했던 경험이 있었다. 또는 뭐 중요한 자격증 시험이 있었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태스크 어려웠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다짐을 좀 했었고 자격증을 꼭 따야 된다. 뭐 또는 수행 평가에서 내가 만점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나는 그래서 내가 이거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외쳐서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력을 요렇게 했다. 또는 뭐 몇 시간 내가 공부를 했다. 뭐 나는 수행평가를 위해서 뭐 방과 후에 뭐 어떻게 노력을 했다. 연습을 했다. 요런 이제 액션들을 좀 나열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결과는 뭐 요런 뭐 만점을 받았다라든지 또는 긍정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면 될 수 있다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든지 뭐 요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겠죠. 이 스타 기법에 맞춰서 쓰면 친구들이 조금 편안하게 일단 5줄 이상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5줄 한 이상이. 문장씩만 써도 그렇죠. 네. 네. 나오고 접속사가 없이 또 쓸 수 있다라는 게 좀 간결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이제 기반으로 좀 아름답게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두 번째 예시도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요건 이제 예시로, 그 컴퓨터 경진 대회를 해서 자기가 봉사활동을 했던 요런 예시인데요. 이제 보시면 지금, 시츄에이션, 뭐 이제 어떤, 시각장애인 점자 컴퓨터 경진 대회가 있었다. 근데 나는 이제 그 태스크 동아리 반장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리드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목표 지점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액션 그럼 너는 어떤 액션을 했는데 봤더니 채점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중을 기해서 채점을 했고 시각 장애인 분들에게 좀 이렇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장기 자랑을 준비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결과 내가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노력을 했었고 내가 실수를 하면 누군가에게는 큰 피해도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를 배웠다. 그리고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요런 문장들을 쭉 이어내기만 해도 사실은 비전까지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예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원칙 마지막입니다. 객관성인데요. 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봐라 이런 뜻이죠? 네네. 자소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실패 자소서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본인이 읽고 막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물론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자기만족. 네. 근데 자소서는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읽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좀 염두에 두고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객관성을 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소재나 단어가 이제 내 중심으로만 쓰여지고 나만 하는 단어를 쓰면 상대방이 좀 모를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단어 중에 너는 좀 예쁨스럽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네, 예쁨스럽다. 저는 그 스럽다라는 단어가 조금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좀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희 친구들한테 넌 되게 학생스럽다 이런 선생님 오글거려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를 예를 들어 자소서에 쓴다고 하면 인사 담당자들이 좀 갸우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좋아하는 단어이지만 이게 객관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너희가 쓰는 단어 말고 남이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단어 그리고 의사소통이 좀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단어들을 좀 써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종교적인 내용 그 다음에 지역적인 내용, 왜 남성들이 뭐 이제 대졸자들은 컨설팅 할 때 군대 갔다 온 얘기 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통상적으로 통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면 좀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근데 뭐 특성화고 친구들이 종교나 뭐 분대 얘기를 많이 쓰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의 시야가 좀 드러난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인 시각을 지켜서 쓰자. 그리고 객관적인 걸 되게 급부상하게 만들 수 있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조금 구체적이고 통계화적인 수치를 좀 쓰는 것도 네.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저는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거보다는 50명의 학생회 친구들을 리더하는 학생회장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면 50명이나 되는 친구들을 좀 구체적으로 내가 리드했구나. 이 친구가 되게 리더십 있구나라고 느껴지는데 조금 더 강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좀 객관성을 지키는데 좋은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가 쓴 글이지만 타인이 읽는 글이고 나를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읽는 글이기 때문에 보다 좀 친절하게 적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 저희가 시간이 또 부족해서요. 자소서 이야기를 또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다음 시간에 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이제 그럼 실패도 해봤고 성공도 하는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항목별로 저희 학생들이 보통 주로 쓰는 성장 배경, 네.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그다음에 입사 후 포부, 네. 뭐 이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예시를 들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와 함께해 주신 진선미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